안녕하세요, 케마입니다. 이제 저희가 있는 유럽은 완연한 겨울의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생산 완료된 겨울 아우터류들이 준비가 돼서 이것들을 한 번에 모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몇몇 아이템이 더 나올 테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겨울 아우터 코트 2종류랑 그리고 겨울 자켓 종류 소개를 예정해 있고요. 해당 아이템들은 울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즌부터 한겨울에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됐던 계기와 영감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겨울 아이템들을 마련할 때 좀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이 말하기를 코트 2종과 자켓 1종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가장 먼저 겨울철 자켓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우선은 겨울 아우터라고 하면 소재에서 그 특징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되게 이제 겨울 아우터는 울 소재를 썼는지 아니면 패딩으로 준비가 됐는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준비한 제품들은 모두 울 소재를 사용한 겨울 아우터고, 그리고 코트가 2종류, 자켓이 1종류 이렇게 준비가 됐어. 자켓부터 해서 이 제품을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아. 우선은 맥키노 디자인이라고 하면 19세기에 미국에서 만들어진 형태의 옷을 말해. 그때 당시에 이제 벌목꾼이나 사냥꾼들, 그리고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적합한 옷으로 만들어졌고, 겨울철 방한용 자켓이지. 그래서 울 소재를 사용했고, 그리고 형태적으로는 맥키노 자켓은 싱글이나 더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 내가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디자인은 맥키노 자켓 중에서도 맥키노 크루저 자켓이라는 디자인이거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20세기 초반에 필슨이라는 브랜드에서 처음 만들어져서 소개됐거든. 그때 당시에 필슨이 이제 크루저 자켓이라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까지 내가 알기로는 특허를 내서 그 디자인을 자기네들의 고유 디자인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사용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이런 빈티지 레퍼런스 그리고 현행 제품들을 경험하면서 비단 필슨만 그 제품을 만들었던 것 같진 않고, 여러 다른 그때 당시에 이런 워크 자켓을 만든 아웃도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복을 만들었던 브랜드에서는 여러 이 디자인을 만들어서 소개했던 것 같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이제 드레프로제라는 브랜드에서 준비했던 디자인은 이전에 크루저 자켓이랑은 어떻게 차이를 가져가고, 그리고 이런 맥키노 자켓의 어떤 부분들이 이 디자인에 녹아져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제일 처음 보여주고 싶은 레퍼런스는 해당 레퍼런스야. 멜튼 울은 아니고 압축된 울 소재인데, 멜튼 울보다는 살짝 더 얇은 소재, 내가 빈티지 아카이브로 갖고 있는 제품인데, 브랜드명이 이제 너무 오래돼서 지워져서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대략 40-50년대 만들었던 맥키노 크루저 자켓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이 자켓의 특징이라고 하면, 전면에 이제 위치해 있는 이런 포켓의 배열, 포켓의 사이즈가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알기로는 처음 디자인된 그 시기 자체가 1914년도 즈음에 만들었던 디자인이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보여지기에 충분히 세련되고 형태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크루저 자켓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전면에 이렇게 네 포켓이 있다. 그리고 이제 후면에 보면 이런 식으로 헌팅 포켓 디테일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자켓은 사냥을 하는 인원들에게 만들어진 자켓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장이 길지 않고 품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아서 활동성이 보장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 카라의 날렵한 선 자체가 굉장히 우아하다라고 느꼈거든. 그래서 이번에 이 해당 디자인에 이 카라 디테일을 적용했는데, 한편으로는 이 크기 자체가 굉장히 커서 어떻게 보면 올드한 인상도 좀 준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조금 다른 식으로 조금 표현이 됐는데, 그건 나중에 제품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전면에 이런 디테일을 볼 수 있고,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헤라클라스라는 당시에 이제 워크웨어를 만들었던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고, 비슷한 형태의 포켓을 가졌지만 디테일이 좀 다른 이런 식의 제품들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필슨에서 만들었던, 지금은 단종된 모델인데 필슨에서 만들었던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있고, 이거는 이제 현행 브랜드에서 재해석한 제품들. 그래서 이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멜튼 소재로 되어 있는 모델로 내가 한 3장 정도 가지고 있을 만큼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었고 되게 모던한 형태의 카라와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다고 느껴. 그래서 이 브랜드는 포스트 오버롤이라는 브랜드고, 이렇게 빈티지랑 현행 제품들을 좀 소개를 해보고 가장 메인으로 내가 디자인에 참고를 많이 한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 드레에서 소개되는 제품의 차이를 좀 이야기 나눠볼게. 준비한 컬러는 네이비 컬러랑 그리고 올리브색 컬러. 앞전에도 봤듯이 이런 올리브 컬러의 제품들이 이 메키노 크루저에서 자주 보이거든. 그래서 이것들을 이어서 컬러 선택에 참고했던 것 같고, 네이비 컬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고해서 현대적으로 좀 모던하게 입혀질 수 있는 컬러를 좀 구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전면에 이 포켓의 형태, 사이즈를 최대한 그대로 가져가고, 다만 이제 디자인적 변화는 이제 전면에 있는 이런 스냅 버튼 대신 나는 이제 단추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그리고 카라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카라가 굉장히 나는 우아하다라고 느껴서 그대로 적용했지만 이 카라를 고정해 줄 수 있는 디테일을 넣어서 이 카라가 고정이 되면서 이 곡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해당 디테일을 넣게 됐어. 오리지널과 내가 진행하는 브랜드에서의 차이라고 보면,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조금 러프한 원단을 사용해서 조금 딱딱한 이미지와 일상에서 입기에는 좀 불편한 디테일이 있다고 느꼈거든. 그런 것들을 나는 이제 캐시미어가 들어가 있는 캐시미어 블렌드 울을 사용해서 좀 더 부드럽고 가볍고, 대신 보온성이나 기타 기능들에 있어서의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원단을 선정을 했고, 이런 곡선이나 굴림 같은 거를 내가 좋아하는 형태로 조금 더 바꿨거든. 예를 들면 이런 백포켓에 있는 이런 곡선 디테일들을 조금 더 직선적으로 형태를 잡고, 적용한 단추도 내가 원하는 조금 형태와 컬러를 매치해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봤고, 이 보온성을 내기 위해서는 원단이 두꺼울수록 보온성이 있고, 그리고 방한 효과를 높일 수 있거든. 근데 다만 원단이 두꺼울 경우에는 무겁고 불편하다라는 단점도 있어. 그래서 겉감에 적용한 캐시미어 원단을 받쳐줄 안감의 원단은 홈스펀이라는 울 소재를 사용해서 착용감과 보온성을 높였 점이 이 오리지널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대체적으로 이제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안감이 없거든. 그래서 안감이 없어서 주는 좀 실용성은 있지만 겨울철 아우터로서의 그 활용성은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줬고, 그리고 디자인적인 디테일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이 플랩을 덮어주는 이 안쪽 원단을 이제 코듀로이를 사용해서 배색 효과도 좀 주고, 이 전체적으로 이 옷이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을 안쪽에다가 받쳐준 부분, 소매 쪽에 이런 오픈되어 있는 단추 형태를 없애고 안쪽에 이제 코듀로이 원단을 넣어서 소매를 줄이기도 편하고, 겨울 이너로 활용했을 때 너무 몸에 낑겨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패턴적으로 조금 변화를 줬어.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배색이 잘 맞는 컬러로 활용이 가능하고, 여러 연출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좀 추가했던 게 이번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 이제 메키노 자켓의 예언이어서 코트 2종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코트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일단은 겨울철 방한용 코트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에 코트를 입고 한겨울을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나뉘는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한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소재가 두껍고 무거우면 방한 효과가 높아. 근데 대신 이제 불편한 게 있고, 그래서 울을 이중으로 쓰게 될 경우 방한 효과가 올라가지만
대신해서 불편하고 무거운 단점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두 가지 코트를 만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무겁지 않지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코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 그래서 이 내용이 이번 코트에 좀 적용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코트는 더블 형태의 피코트거든.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알 수 있는 이제 밀리터리 피코트와는 좀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었어. 뭐 그렇다고 더블 브레스 형태의 좀 너무 포멀한 인상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폴로 코트라는 형태의 코트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가지되, 그리고 또 반대로 밀리터리 코트라는 활용도가 좀 다른 이런 형태를 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찾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경험했던 것들 중에 베이스되는 디자인은 해당 제품이거든. 해당 제품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피코트 형태의 코트야. 브랜드는 레프트 핸드라는 브랜드고, 해당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1990년대에 존재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브랜드고, 이게 이제 마시모 오스티라는 디자이너가 만든 코트거든. 마시모 오스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톤 아일랜드 그리고 CP 컴퍼니를 만든 수장으로 유명하게 알고 있는 이태리 디자이너의 이제 1990년대 전개했던 디자인이야. 해당 레퍼런스를 내가 이제 여러 90년대 아카이브를 컬렉팅하면서 모으게 됐고, 이게 사실은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런 디자인적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거든. 이 카라의 형태나 그리고 이제 포켓의 위치, 포켓의 크기. 그래서 이거를 조금 재해석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 디자인이 여기서 이제 좀 출발하게 됐고, 이거를 나는 이제 멜튼 울을 적용했고, 안쪽에 누빔 패딩을 넣어서 방한 효과를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이 포켓 위치가 살짝은 밑으로 내려가 있다고 느꼈거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조정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카라 부분도 좀 살짝 손을 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느낌을 가져가되 디테일이 조금 다르게끔 이렇게 구성해 봤어. 이 해당 레퍼런스를 가장 많이 좀 참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 내가 경험했던 더블 형태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느끼는 코트가 이제 피그벨의 이런 더블 형태의 코트를 경험해 봤는데, 이거는 이제 좀 폴로 코트에 좀 더 가까운 포멀한 인상을 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 단추 개수나 여러 가지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좀 캐주얼하고 일상에서 편하게 적용하기에는 디테일이 많고 우아하다 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있어서의 기능적인 부분이나 구조적인 것들을 좀 참고는 했지만, 형태적인 것들은 첫 번째 레퍼런스에 많이 적용을 했고, 이게 8, 90년대 바버 제품으로 이제 솔웨이 지퍼라는 모델이거든. 그래서 해당 레퍼런스는 안쪽 구조를 이 코트에 적용하는데 많이 참고를 했거든.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그 안쪽에 이제 포켓 형태를 이 코트에 적용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줘서 해당 레퍼런스를 좀 같이 올려봤고, 이것과 지금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같이 나열해서 좀 구조적으로 어떻게 좀 차이를 가지고 어떤 밸런스가 이렇게 맞춰졌는지 정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준비한 이 두 가지 코트는 하나는 멜튼울로 제작을 했고, 이게 이제 700g 정도 되는 굉장히 헤비하지만 너무 빡빡하지 않은 이태리에서 생산한 이 멜튼울을 적용했고, 다른 하나는 캐시미어가 들어가서 좀 부드럽고 가벼운 경량의 느낌의 원단을 사용했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카라 부분을 모두 채우고 연출해도 이 카라의 형태가 굉장히 알맞거든. 너무 남성적이거나 너무 투박하지 않게끔 이 우아한 정도가 굉장히 알맞은 카라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이게 버튼을 풀어서 이 카라가 세워지는 이 정도도 너무 과장되지 않는 선에서 가장 알맞은 크기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야. 이런 식으로 카라가 구성이 되어 있고, 카라 구성 이후 이제 이 포켓을 보면 가슴 부분에 이렇게 포켓이 있어서 손을 넣어서 방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아래쪽에 위치한 이 플랩이 큰 포켓이 겨울철 비니나 장갑 그리고 목도리를 수납하기에도 충분한 공간이 돼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장점이 있어. 단추는 이제 숯불 단추를 이용했고,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은 단추를 적용해서 투박한 인상을 좀 피하고 싶었고, 해당 제품의 이제 안쪽 구조물을 보면 아까도 언급했듯이
겨울철 코트의 방한 효과를 가장 높이는 방법은 이중의 울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거는 무겁기 때문에 이중의 울을 사용하지 않고 안쪽에 이제 패딩 누빔을 넣었어. 그래서 패딩 누빔이 방한 효과를 높여줄 수 있거든. 그래서 겉에서 이 멜트놀이 바람을 막아주고 그리고 안쪽에 이런 누비 컬팅이 이런 방한 효과를 올려주면 겨울철에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장치라고 볼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겨울 코트의 두 번째 장치는 이 패턴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코트 하나만으로는 한겨울을 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나는 이런 코트에 뭐 얇은 패딩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좀 두꺼운 니트를 층을 만들어서 입을 경우 충분히 한겨울에도 적용할 수 있는 코트라고 생각하거든. 그런 구조적인 거나 패턴적인 것들을 많이 고려를 했고, 그래서 안쪽에 이제 누빔을 볼 수 있고, 이 누빔과 아까 말했던 이제 바버의 자켓에 이 포켓을 적용했거든. 이 해당 포켓을 크게 적용함으로 여러 가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이런 실용적인 부분도 같이 넣었고, 더블 형태의 옷을 입다 보면 불편한 부분의 하나가 이 안쪽 겹이 접히거나 이렇게 움직이거든, 입다 보면. 그래 그런 것들을 고정해 줄 수 있는 해당 파츠를 추가해서 해당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안쪽을 고정시킬 경우 형태적으로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코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 소매까지도 누빔이 다 되어 있어서 겨울철에 굉장히 적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준비한 코트는 프렌치의 발 코트를 모티브로 준비했거든. 대체적으로 발 코트 형태는 이제 영국의 것들을 많이들 접하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데, 프렌치에도 비슷한 디자인의 발 코트가 발견되고, 요즘에는 여러 브랜드에서 해당 디자인을 조금 더 많이 영감을 받아서 제품을 만드는 것 같아. 그 이유라고 하면 이 영국의 발코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포멀하고 우아한 느낌이 좀 더 강하고, 프렌치의 발코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실용적이고 좀 더 캐주얼한 이상이 있어서 일상에서 내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쉽게 적용이 된다고 보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국과 프랑스의 디테일이 좀 차이가 있고, 그 디테일을 좀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카라 형태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단순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너무 과장되거나 너무 크지 않고 좀 중성적인 느낌이거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메인으로 영감을 받았던 제품은 프렌치 아미의 비를 막아주는 코트거든. 그래서 해당 코트를 베이스로 해서 이 제품으로 데벨롭을 시켜봤고, 이 해당 프렌치 아미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단추가 오픈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단의 주머니 형태를 보면 이 주머니를 봉제하는 형식 자체가 겉으로 봉제선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게 이제 프렌치의 발코트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 그래서 이 해당 디테일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당 디자인들을 적용해서 현행에서 소개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의 레퍼런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지고 왔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봉제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단추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식의 제품들을 요새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어. 이건 내가 준비한 이번 이제 싱글 코트인데, 기본적으로 카라의 형태나 단추의 노출 부분, 이 포켓의 봉제선들이 이제 프렌치 발코트의 특징을 좀 가지고 왔고, 해당 코트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 깃을 세워서 깃을 고정해주는 이런 기존 레퍼런스에 없는 파츠들이 적용이 됐고, 내가 이제 겨울 아우터에 많이 적용하고 있는 이제 소매 쪽 방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소매 디테일이 추가되어 있고, 나 같은 경우는 계속 외부 활동이 많아서 코트를 입을 때는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코트가 주는 좀 제한된 기능이 좀 추가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적용한 게 이 후드 디테일이거든. 등 쪽에 절개를 넣어서 해당 후드를 심어 넣어놨어. 그래서 이것들을 상황에 맞게끔 꺼내서 입고,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아예 꺼내서 평소에 즐기더라도 이 해당 디테일이 너무 과하거나 하지 않고 포인트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이 부분에 디테일이 좀 추가된 부분. 이제 안쪽도 이전 피코트와 동일하게끔 누빔이 처리가 되어 있고, 이 누빔을 최대한 밑선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게끔 설계를 했고, 그럴 경우 이 방한 효과나 여러 가지 겨울 아우터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해당 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누빔이 들어가 있는 코트로 멜트눌이 적용되어 있고 안쪽에 여러 수납 공간을 넣어서 아까 이제 그 바버의 안쪽 주머니를 이 코트에도 적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연출이 가능하게끔 준비했어. 포켓 자체가 의외로 겨울 소지품을 담기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효과적이야. 내 개인적으로 싱글 코트는 너무 긴 기장을 좀 피하거든. 그 이유라고 하면 너무 길거나 너무 짧은 형태의 구조는 유행에 영향을 받는다고 느끼거든. 이런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긴 기장을 보이는데 에 반해서 내가 소개하는 코트 같은 경우는 기장이 너무 길지 않게끔 적용하려고 적당한 기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했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겨울 아우터는 이너를 충분히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이 볼륨을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신경을 썼어. 근데 너무 볼륨이 마냥 크기만 하면 그 옷 자체가 이 또한 여러 트렌드나 여러 가지 연출에 있어서 과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절하기 위해 위쪽에 품이나 레이어를 넣는 메인되는 공간이 아닌 나머지는 최대한 그 규모를 적게 가져갈 수 있도록 패턴을 연구했던 것 같아. 이렇게 세 번째 코트까지 가볍게 소개 한번 해봤고, 다음 영상에는 각 코트별로 좀 이렇게 착용 사진들을 같이 매치하면서 이게 실제적으로 입혀졌을 때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어떻게 연출할 수 있는지를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네, 지금까지 이번 시즌에 저희가 준비한 겨울 아우터의 일부 컬렉션을 준비해서 한 번에 보여드렸습니다. 겨울 아우터를 매해 구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겨울 아우터를 오랫동안 입을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기능적으로든 스타일적으로든 1, 2년, 3년에 소비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까지도 입을 수 있게끔 수제적인 선택이나 디자인적인 부분까지도 여러 부분 고민해서 만들었고요. 이번 제품들이 가을, 겨울에 그리고 이제 겨울, 한겨울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신경 썼으니까 해당 부분의 디테일들과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저희가 이제 이 제품들을 착용해서 연출하는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좀 드릴 것 같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만드는 제품들, 그리고 다른 내용들도 흥미로운 영상들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